안녕하세요. 모두의 수학입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11월 고1 수학 모의고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찍었는데 다 찍고 보니까 소리가 하나도 녹음이 안 돼서 다시 오늘 이렇게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항식의 덧셈은 동료한 끼리 같은 한 끼리 더하시면 되겠죠. 2개 더하시면 3x제곱, 2개 더하시면 0, 그 다음에 2개 더하시면 플러스 2가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2번입니다. 켤레 복소수는 a 플러스 bi에서 bi 부분을 마이너스 bi로 허수 부분을 이렇게 부호를 바꾼 거를 말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z바라고 있거든요. z바는 뭐가 될 거냐면 3 빼기 2i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뒤에 거를 빼주면 4i가 나오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3번입니다. A 여집합은 이거의 나머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3, 4, 5가 될 거고요. 원소의 개수는 3개가 되겠습니다. 정답 3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4번입니다. 2차 식의 최소 최대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완전 제곱식 변형을 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2차 항 앞에 1로 맞췄을 때 여기 있는 숫자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주시면 되겠고, 이만큼은 x 빼기 1의 제곱으로 쓰시고 뒤에 있는 숫자 9 빼기 1이죠. 플러스 8이라고 써주시면은 꼭지점이 1,8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최소값은 8이다.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과 곱이 각각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가 되는 걸 아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을 생각해 보시면은 b 빼기 3인데요. 그게 지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따라서 b 값이 1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두 근의 곱을 생각해 보시면요. 마이너스 3이랑 b를 곱하셔야 되는데 b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 그리고 a가 되는 건데,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 되어서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마이너스 2다. 1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면 전개에서 같은 한 끼리 개수를 비교하셔도 되겠지만 a, b, c, d 더한 거를 구할 때는 저희가 양변에다가 1을 더하시면 오른쪽이 a, b, c, d의 합이 나오겠죠. 1을 왼쪽에 대입하시면 3의 세제곱, 그러니까 27이 나오겠죠. 그래서 바로 이 값을 구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이 문제랑은 상관없지만 마이너스를 대입하셨을 때 이거의 값을 구하실 수가 있고, 뭐 더하고 빼면은 a 플러스 b나 b 플러스 d의 값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27번입니다.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a, b의 m 대 n 내분점이라고 하면은 내분일 때는 분모에 m과 n을 더하고요. 외분일 때는 순서가 중요한데 앞에서 뒤에 거 m에서 n을 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분자는 앞에 있는 m이랑 뒤에 있는 b의 좌표를 곱하고 뒤에 있는 n이랑 앞에 있는 a의 좌표를 곱해서 더하는 게 내분, 빼는 게 외분입니다. x좌표 구할 때는 x끼리, y좌표 구할 때는 y끼리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2대1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2 빼기 1분의 라고 이렇게 분모에 깔려 들어가는 거고요. 2랑 누구를 곱해야 되냐면 이제 OA를 외분하는 거니까 뒤에 있는 A 좌표, 자 그러면은 x좌표는 2 곱하기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좌표는 2 곱하기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빼기 하신 다음에 1하고 앞에 있는 5의 좌표를 곱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얘는 둘 다 0이죠. 그래서 1 곱하기 0은 어차피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0은 다 무시하시고 분모는 1이니까 무시하시고 얘만 보시면은 6,2가 되겠죠. 따라서 두 개를 곱하면 12가 된다.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번이죠. 자, 8번입니다. 원의 중심을 찾을 때는 2차식의 완전제곱식 하시면 되는데요. x제곱, 그 다음에 얘 쓸게요.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y제곱, 빼기 2a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9는 이쪽에다가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거의 절반의 제곱인 플러스 4를 이쪽에 더하고 빼주면 되는데 빼는 대신에 그냥 좌우에 더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의 절반의 제곱인 a제곱을 이쪽에 좌우에 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a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3이다 라고 쓰는 거고, 그러면은 중심이 2,a가 나옵니다. 이게 이 직선을 지나니까 대입을 해주시면은 2를 대입하시면 7 나오겠죠, a가. 따라서 4번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랑 2차가 나왔을 때 연립하는 방법은 1차를 2차에 대입하시면 되겠죠. x제곱 빼기 k에다가 y 자리에 얘를 넘기시면 1 빼기 2x를 대입하시고 마이너스 6을 넘겨서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6 빼기 k가 0이다. 그럼 판별식 d를 쓰셔도 되고요. 4분의 d가 쓰면 더 계산이 편하겠죠. 그냥 d를 계산한 다음에 4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k제곱 더하기 k 빼기 6은 0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서 k 값은 두 개가 나오는데요. 마이너스 3과 2가 나오는데 양수 k 값은 2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10번입니다. 자, 가로 세로 높이 보시면 x 더하기 3이래요. 근데 부피 이야기하니까 셋 다 곱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변 길이 1짜리 정육면체라고 했으면 얘는 부피가 1일 거예요. 얘도 부피가 1이겠죠. 그럼 이만큼 파내는 거니까 전체 부피는 x 두 개랑 x 플러스 3을 곱하신 다음에 부피 1짜리 두 개를 빼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빼기 2가 되겠고요. 3차식, 4차식 인수분해 하실 때는 일단 대입해서 0이 되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시면은 0이 나와요. 이 숫자를 찾는 팁은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들을 일단 대입을 해봐야겠죠. 지금 여기 1이니까 2의 약수 1이랑 2인데 거기 뿔마 붙인 것들을 일단 대입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조립제법을 쓰셔도 되는데 그냥 바로 암산을 할 수 있거든요. 자, 빼기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이 되니까 x 플러스 1이 인수로 있을 거고, 그럼 얘랑 두 개를 곱해서 3차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얘랑 누굴 곱해야 되냐면 x제곱을 곱하시면은 x세제곱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시면 x제곱이 나와요. x제곱이 나오는데 3x제곱이 나오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2x제곱이 더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2x를 쓰시면 이렇게 곱해지면서 2x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시면 3x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2x가 나오죠. 근데 여기는 x가 없어요. 그러면 2x를 사라지게끔 마이너스 2x가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2x가 나오면서 x항이 사라질 거고, 마지막 상수항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2 나오는 것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인수분해 다 한 거고요. 얘랑 같은 거죠, 지금. 그러면은 a 값이 1인 거고 b 값이 2, c 값이 마이너스입니다. 다 곱하시면은 마이너스 4가 나온다. 2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함수가 항상 0 이상이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가참이 된다라고 했으면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얘는 안 돼요. 왜냐면 이 가운데 있는 거를 대입했을 때 0보다 작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양수가 되면 항상 0 이상이다 라는 말도 맞게 되는 거예요. 점수가 점수가 100점이 나오면 점수가 80점 이상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는 케이스고, 두 가지 케이스에서 x축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서로 다른 실근 개수이기 때문에 얘가 판별식 양수, 얘는 중근이니까 판별식이 0, 그 다음에 얘는 서로 다른 실근이 없죠. 네,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 두 가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이 0 이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판별식 쓸 건데요. 4분의 d로 쓰셔도 좋고 그냥 d 쓰셔도 똑같아요. 그냥 d를 하신 다음에 4로 나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자, a제곱 그 다음에 빼기 4a 더하기 4가 되겠죠. 자, 이게 0 이하다라고 되는 거고요. 얘는 근데 완전 제곱식인데
0 이하가 되려면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 애초에 0이 돼야 되겠고, 따라서 a 값은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절대값 x는 수직선 위에서 0까지의 거리를 뜻해요.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1 이하다라고 하면 여기서 떨어진 거리가 1 이하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까지 거리가 1, 여기까지 거리가 1이죠. 근데 더 가깝다는 뜻이에요, 원점까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값 x가 a 이하다라는 건 마이너스 a랑 a 사이에 껴있다는 거고, x 빼기 b가 절대값이어서 a 이하라는 건 이 안에 있는 게 통째로 뿔마 a 사이에 껴있다는 거고, b를 그냥 넘겨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x 빼기 7이 a 플러스 1하고 a 마이너스 1 이하가 되는 거겠죠? 그럼 7을 다 더해주시면은 여기는 a 플러스 6, 그리고 여기는 a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제가 지금 계산 좀 이상하겠죠? x 빼기 7이 통째로 a 플러스 1 이하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에 통째로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되겠죠? 자, 죄송합니다. 자, 그럼 전부 다 7을 더해주시면 a 플러스 8 마이너스 a 더하기 6 이렇게 사이가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자, x가 이렇게 정수 사이에 있을 때 만족하는 x 정수 개수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데요. 등호가 하나만 있을 때는 그 개수 그대로 가시면 되고, 등호가 2개 있을 때는 1을 더하고, 등호가 둘 다 없을 때는 1을 빼주시면 되거든요.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시면 1부터 만약에 5까지라고 하면은 당연히 1, 2, 3, 4니까 5개겠죠? 근데 2부터 6까지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얘를 1로 맞춰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개수는 2, 3, 4, 5, 6이나 1, 2, 3, 4, 5는 안 변하니까 양쪽을 1씩 빼면은 1부터 5가 되겠죠. 그럼 이게 그냥 개수가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3부터 17까지 개수다. 그러면 여기가 1이 되게끔 12를 빼면은, 여기도 12를 빼면은 그냥 이게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보다 1 작은 12를 여기서 빼면은 개수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등호가 하나 빠지는 거, 2개 빠지는 건 한번 생각을 한번 직접 해보세요. 하나씩만 더 빼면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등호가 둘 다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를 뺀 다음에 플러스 1 하면 돼요. 개수는 뒤에서 앞에 거를 빼시면 2a 플러스 2가 나오죠. 거기에 플러스 1을 한 게 9가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2a가 6, a가 3이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a를 b로 나눈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요. 문제에서 몫을 안 주면 그냥 식으로 써서 나타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f x 더하기 3을 x 더하기 x 마이너스 1로 나눴어요. 그럼 그냥 몫을 모르지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나머지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제 f x 제곱을 뭘로 나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f 안에 x 제곱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x 플러스 3이 있잖아요. 그럼 x 자리에 x 빼기 3을 대입해요. 그러면 fx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 qx 마이너스 3, 그리고 세배한 다음에 8을 더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x 자리에 x제곱을 대입을 하시면 f x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4, 그리고 q x제곱 마이너스 3이 3x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다항식을 x 빼기 a,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다항식에 대입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로 나눈 나머지는 x가 마이너스 2를 여기에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요만큼은 0이 되겠죠. 여기가 0이 되니까. 그럼 여기만 보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4, 3, 12, 마이너스 1, 1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14번입니다. 자, 0,1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라고 했어요. 그때
이 직선을 돌아다니는 점 B랑 X축을 돌아다니는 점 C에 대해서 이 선분 두 개 길이의 최소값이 될 때 점 B가 어디에 있느냐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전형적인 문제죠. 많이 풀어보셨을 텐데 이 두 길이의 합을 지금 묻고 있는데 저희가 꺾이는 거 말고 A를 대칭시키면 생각하기가 편하죠. A를 X축에 대칭을 시켜요. 그거를 A'이라고 하면은 0,-1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빨강색이 지금 X축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하듯이 접은 거니까 이 두 길이는 당연히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길이 빨강, 파랑 합친 게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A'에서 B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될 거고 근데 B도 움직일 수 있죠. 그럼 A'에서 이 직선 위에 이렇게 직선 그을 때, 이렇게 직선 그을 때, 이렇게 직선 그을 때 언제가 최소가 되냐라고 하시면은 바로 여기에서 저쪽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그었을 때가 최소가 되겠죠. 그러면 검은색 직선은 지금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인데요. 파란색 직선은 얘랑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를 넣어야 되니까 기울기가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y절표는 0 대입해서 마이너스를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두 개를 연립하시면 교점이 되는 b좌표를 구하실 수가 있겠죠. 얘랑 연립을 하시면요. x가 뭐가 나오냐면 2분의 3이 나오겠고요. 그걸 여기 대입하시면 y는 2분의 1이 나와서 2분의 3,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xy 좌표를 제곱해서 더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2분의 5, 정답은 5번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1차식 fx라고 했고요. 그러면은 a가 이미 쓰였으니까 mx 플러스 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x세제곱 더하기 1 빼기 fx 그냥 이렇게 쓸까요? 그게 x 플러스 1에다가 x 더하기 a의 제곱을 곱한 걸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으니까 좌우는 같은 식이에요. 방정식이 아니고 항등식이 되는 거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건데 왜 이걸 대입할 거냐면 여기가 0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여기도 0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n 플러스 m이 0이 돼서 n이랑 m이 같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m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좌변이 어떻게 되냐면 x 세제곱 더하기 1은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겠고요. 뒤에 이제 빠지는 거는 m으로 묶어서 x 플러스 1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1로 묶으시면은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그 다음에 빼기 m으로 묶이는데 걔랑 얘랑 같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끼리 이미 같으니까 여기끼리 같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왼쪽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고 따라서 판별식이 0이 나와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에서 이거 4배한 걸 뺐을 때 0이니까 얘가 4분의 1이겠죠? 그러면은 n 값은 4분의 3이겠죠?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F7을 물었어요. m 값이 4분의 3이니까 얘가 4분의 3배 x 플러스 1이고 f에다가 이제 7 대입하시면 8 되겠죠? 4로 나누시면 2배 곱하기 3 해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두 양수 AB에 대해서 좌표 평면 위의 점 P를 지나고 지금 글만 읽으면 절대 이해가 안 되겠죠? 자,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P가 뭐 여기 있다 칠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P가 되는 거고요. P를 지나면서 OP의 수직인 직선이 Y축이랑 만난다. 이렇게 수직하게 그었을 때 여기가 Q가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A분의 1,0 그러면 X축이 있겠죠. 여기 R. 네,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A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음수죠. 그러면은
OQR 넓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밑변 길이가 a분의 1인 거 아니까 이 높이만 구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제 스타일이냐면 이렇게 삼각형 직각 내려가지고 얘랑 닮음을 이용해서 OQ의 길이를 구하는 게 제 스타일인데 이게 나중에 되게 자주 쓰이는 테크닉이거든요. 근데 아직 안 익숙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방정식을 세워서 Q의 좌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닮음으로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은 일단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게요. 자, OP는 0,0이랑 A, B를 지나기 때문에 기울기가 A분의 B고 Y절편은 0이겠죠? 그 다음에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겠죠? 수직이니까. 따라서 얘는 Y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 B를 지나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여기서 X는 0을 대입하시면 Y절편이 나와서 Q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어요. 0을 대입하시면 y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두 개 곱해져서 자, 이거 더하기 b가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쓸게요. 그럼 이제 삼각형 OQR 넓이는 2분의 1 하신 다음에 높이는 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변은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1이면 여기 길이가 a분의 1이죠. 그래서 a분의 1을 곱하시면 자,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얘를 2분의 1, 그 다음에 AB로 얘를 나눠서 덧셈을 찢어서 쓰시면 지금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대소관계 있죠. 양수 AB에 대해서 더해서 반띵한 거가 곱해서 루트 씌운 거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근데 이 모양으로 좀 더 자주 쓰는데 두 수가 같을 때 이제 등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라지 A, 얘가 라지 B로 보시면 2분의 1은 그대로 두시고 얘는 2배 곱하기 B분의 A랑 A분의 B를 곱한 거 이상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그냥 1이죠. 그러면 오른쪽 편이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OQR의 넓이는 항상 1 이상이 됩니다. 최소값은 1,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17번입니다. OH부터 해볼게요. 문제는 간단히 읽어보시고요. 이 직선이 있는데 여기 넓이 구할 건데 그럼 이렇게 부채꼴 넓이에서 이 삼각형 넓이를 빼자라는 건데요. 어떤 식으로 구해야 되냐면 부채꼴 넓이 구하려면 원의 넓이 구한 다음에 원은 여기가 360도인데 그 중에서 얘가 몇 도인지를 알아내서 여기 부채꼴 넓이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도 넓이를 구해서 빼시면 되겠죠. 자, 근데 OH는 뭐냐면 원점에서 여기 수선을 이렇게 내렸다, 수선의 발을 내렸다라는 거고요. 그 OH 길이를 구하라는 건데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직선 x랑 y 앞에 있는 개수를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우시고 점을 직선에 대입한 걸 분자에 쓰고 절대값을 씌우는 거죠. 그러면은 0,0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시면은 그게 OH 길이가 나오는데 제곱하시면 4 더하기 4죠. 그럼 8이니까 2루트 2라고 쓰시고요. 00 대입하시면 루트 6알 나오죠. 그러면 절대값 안 씌워도 양수니까 그대로 두시고요. 루트 2로 나눠주시면 2분의 루트 3r이 OH 길이가 나와요. 그래서 가는 2분의 루트 3r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직각삼각형에서 1대 2대 루트 3 이거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60도짜리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OH 길이가 2분의 루트 3r이고요. OA는 원의 반지름 길이니까 r이에요. 그럼 여기가 지금 루트 3대 2가 되죠.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 정삼각형이네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삼각형 OAB의 넓이는 정삼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 r이니까 4분의 루트 3r 제곱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채꼴에서 삼각형 넓이 뺄 건데
뒤에 있는 게 삼각형 넓이고 부채꼴 넓이는 이게 파이 r 제곱이 원의 넓이죠. 근데 여기가 정삼각형이면 60도잖아요. 근데 원은 360도죠. 그래서 360도 중에 60도의 지분을 갖는다. 그럼 6분의 1만큼 갖게 되는 거겠죠. 자, 이게 K라고 했어요. 그럼 K분의 1이니까 F6이랑 G6을 곱하라는 뜻이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6 대입하시면 3 루트 3이죠. 그 다음에 여기 6을 대입하시면 36 나누기 4니까 9 루트 3이죠. 두 개를 곱해주시면 27 곱하기 3이 됩니다. 따라서 81이다.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18번입니다. 두 점 A 2,0 그리고 0,6 뭐 이런 곳에 이제 찍힌다는 거죠. 그 다음에 OAB라는 삼각형이 이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L이랑 그리고 어떤 직선 M이 넓이를 3등분한대요. 그러면은 일단 원점을 지나는 직선 L을 뭔가 이렇게 그었는데 L이랑 M이 선분 AB 위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M이 이런 식으로 생기면 안 되는 게 교점이 여기서 생겨야 되겠죠. 그럼 여기를 지나는 어떤 M을 또 이렇게 그었는데 이 넓이 세 개가 다 같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내용을 한번 찍고 넘어가면 삼각형 넓이는 밑변 높이에다가 절반을 곱해야 되죠. 근데 높이가 일정하다면 두 개가 높이가 서로 같다면 넓이비랑 밑변비가 같죠. 그럼 이걸 어떻게 써먹는 거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2등분,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사실 많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그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 꼭지점을 지나면서 넓이를 만약에 2등분해요. 그러면은 여기 중점을 지나야지 밑변 길이 똑같고 높이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넓이가 반띵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Y축 비율을 조금 왜곡해서 그릴게요. 여기 2,0, 그 다음에 여기에 0,6을 찍을게요. 자, 그러면 2랑 6이랑 길이가 대충 비슷하게 그려졌는데 그냥 잘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요. 이제 직선 L을 그릴 건데 그게 얘를 넓이를 3등분 해야 돼요. 원점을 지나면서 3등분 하려면 지금 이 꼭지점을 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3등분 하려면 이렇게 했을 때 이 밑변 자체를 3등분 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죠. 그래서 3등분 하는 점을 좀 찍어보면요. 여기가 높이가 6이니까 3등분 하면은 2랑 4가 되겠고요. 여기 아래는 3분의 2랑 3분의 4가 되겠죠. 2를 3등분 한 거니까. 자, 그러면요. 일단 먼저 여기부터 해볼게요. 3분의 2, 3분의 4를 지나는 직선 L을 그리시면은 그러면 여기 넓이가 전체 삼각형의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L 직선을 찾아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3분의 2만큼 x 커질 때 y가 4 커졌죠. 그러면 기울기가 이게 되겠죠. 쉽게 말하면 y가 6x다. 이렇게 기울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선 m을 그려보시면 이제 여기를 지나야 돼요. 근데 삼각형을 3등분 하려면 얘는 이미 전체 넓이의 3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 전체 넓이의 3분의 2인데 그걸 반띵해야지 3분의 1, 3분의 1 나오겠죠. 그럼 얘를 반띵하려면 이번에는 중점인 1을 지나야 되겠죠. 2의 절반인 1. 그래서 이 점을 지나면서 1,0을 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직선을 m이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3분의 2에서 1까지 3분의 1이 커질 때 y는 4에서 0까지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러면은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y 절편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이때는 두 기울기의 합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문제에서 두 기울기의 합의 최대값을 물었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6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상황을 하나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m이 여기 말고 아래쪽 3등분점을 지날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쪽 3등분점을 지나는 애를 그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일단 x가 3분의 4 커질 때 y는 2가 커졌어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2분의 3이죠. 원점 지나니까 y절편 0이고요. 그 다음에 m은 여길 지나면서 여기가 이미 넓이가 3분의 1이랑 3분의 2잖아요. 그러면 3분의 2를 또 반띵해야지 넓이가 전부 다 3분의 1씩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중점이 되는 0,3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게 직선 M이 되는 겁니다. 이게 M이고 저게 L이고요. 그러면 M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 Y가 1 작아졌죠? 근데 X는 3분의 4 커졌죠? 그러면은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x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0 대입했을 때 3이 나오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기울기의 합이 이거 두 개 더해주시면 4분의 6, 4분의 3 빼는 거니까 4분의 3이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자, 여기 직각 이렇게 부채꼴 있고요. 반지름 길이 4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길이도 4, 이 길이도 4, 이 길이도 4 이렇게 되겠죠. 그때 어떤 점 P를 잡았는데 이제 각각 수선의 발 내려서 H랑 I라고 했고요. 여기 내접하는 원이 넓이가 4분의 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파이 R 제곱이 4분의 파이니까 R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반지름 길이는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H랑 PI를 세제곱해서 더했다고 했어요. PH 길이 여기인데 얘랑 이제 길이 똑같겠죠. A라고 하고요. PI 길이는 OH랑 길이 똑같을 텐데 B라고 하면은 A 세제곱 B 세제곱을 저희가 구해야 돼요. 그 값을 구하라 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내용 중에 하나라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삼각형 넓이랑 그 내접은 반지름은 관계가 있어요. 이 삼각형 전체의 넓이를 제가 구했다고 할 때 그 넓이를 이렇게 삼각형 3개로 쪼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빨강색은 밑변 A 높이 R, 초록색은 밑변 B 높이 R, 파랑색은 밑변 C 높이 R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넓이를 구하시면 이렇게 되고, 묶어서 표현하면 2분의 R에다가 세 변의 합을 곱하는 형태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자주 쓰입니다. 자, 일단 반지름 길이가 4라고 했기 때문에 이 OP도 얘랑 이제 길이가 똑같겠죠? 얘는 반지름이니까 길이가 4가 될 거고, 직사각형이니까 여기 대각선 길이도 4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대각선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럼 A랑 B에서 피타고라스를 쓰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6이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에서 금방 말한 내용을 한번 써보면요. 넓이는 밑변 A, 높이 B죠. 그러면은 곱해서 반띵한 게 넓이가 되는데,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2분의 R에다가 세 변의 합을 곱해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반지름이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R 하면 4분의 1이죠. 거기에 세 변의 길이 합을 하면 A랑 B랑 4죠. 그래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연립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였냐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구하면 됐어요.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제가 순서를 바꿔서 B제곱 더한 다음에 AB를 뺀다고 써놓겠습니다. 이거 두 개 연립을 할 건데요. 이거는 자주 쓰이는 곱셈 공식의 변형이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더한 거 제곱에서 2AB를 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A 더하기 B제곱은 그대로 두고 2AB를 다르게 표현할게요. 여기에서 4배를 하시면 2AB가 A 더하기 B 더하기 4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A 더하기 B 제곱에서 얘를 빼시면 되는 거죠. 그래, 요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제가 라지 x로 치환해서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은 x제곱 빼기 x
빼기 4가 16이죠. 그러면은 빼기 4가 16이면 넘어와서 빼기 20은 0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라지 x를 찾아주시면 마이너스 4 또는 5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선분 길이 두 개 합이니까 음수는 안 되고 5가 되겠죠? 그럼 a 플러스 b가 5가 되니까 a, b는 뭐가 될 거냐면 여기 5가 대입이 되면 9가 되고 반띵 하시면 2분의 9가 나오겠죠. 그럼 저희가 구하는 거는 자, 이건데요. a 더하기 b는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6이잖아요. 그럼 16에서 2분의 9를 빼시면은 되겠죠. 그러면은 2분의 32에서 9를 빼시면 23이 나오죠. 그러면 5를 곱해서 115 나누기 2. 정답은 2번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원위의 점 P에서요. 원과 X축 교점 이렇게 있는 거고 접선 그어서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원위의 점을 저는 A, B라고 놓도록 할게요. 그럼 원위의 점이니까 일단 대입해서 무조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네. A 더하기 B제곱이 4가 되네. 이걸 일단 하나 챙기시고 그럼 AB에 관한 식이 하나인데 식 하나 더 찾아서 연립하면 AB를 다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PAB 넓이도 구할 수가 있을 텐데 그때 식 하나 더 세울 때 이거를 써먹어야 되겠죠. 여기 X좌표가 A고 점 A는 지금 마이너스 2,0이잖아요. 그럼 AH 길이가 A 플러스 2가 된다는 건 바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AH는 A 플러스 2가 되는데 이 HB 길이 구해 볼게요. 이거를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셔도 되는데 저는 기하 문제에서 닮음이나 합동을 적재적소에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는 닮음으로 해볼게요. 특히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나올 때는 뭐가 많이 쓰이냐면 자 이렇게 하시면 얘도 접선이랑 반지름이니까 수직이 되겠죠? 여기 수직이거든요. 그럼 여기 동그라미 x라고 하면 동그라미 x 더해서 90도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도 90도니까 여기 x가 되고 여기도 직각삼각형이니까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 여기 빨강색 삼각형 직각삼각형하고 파란색 직각삼각형하고 닮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빨강색 가로 길이 있죠? 밑변은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높이는 y좌표인 b가 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HB 길이를 C라고 한다면 A 대 B는 B 대 C가 나와요. 그러면 B제곱이 AC니까 C는 A분의 B제곱이라고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HB가 A분의 B제곱이죠. 얘를 아까 전에 2배 하면은 HB 이게 나온다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자, 이거 잘 기억하시고 밑에서 이제 연립할게요. 이거 두 개를 이제 연립하겠습니다. 그러면요, a를 넘길게요. 그럼 2a 제곱 더하기 4a가 되고 그게 b제곱인데 b제곱 자리에 여기 4 빼기 a 제곱을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3a 그리고 a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플러스 2 마이너스 2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 값이 마이너스 2랑 3분의 2가 나오는데 전피가 1사분면 위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a 값은 양수인 3분의 2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입하시면 b제곱이 뭐가 나오냐면 9분의 36에서 4를 빼니까 30이죠. 자, 그럼 b도 루트 씌우시고 양수만 되니까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삼각형 넓이 PAB 구해야 되는데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는 지금 b죠. 자, 그 다음에 밑변은 뭐가 되냐면 A에서 H까지 그리고 H에서 B까지 더해야 돼요. 근데 AH 길이는 A 플러스 2였죠. 2 플러스 A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H에서 B까지는 A분의 B제곱이었죠. 이거를 계산하시면 삼각형 넓이가 나와요. 근데 얘는 2분의 B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2 플러스 얘는 통분해주면 a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에요.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원위의 점이니까 4죠. 그러니까 여기가 4예요. 4. 그러면 얘를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b를 반띵했어요. b를 반띵한 거면 2루트 2 나누기 3이고요. 그 다음에 a를 역수를 취하면 3분의 2죠. 거기 4를 곱해요. a를 역수를 취하면 2분의 3이죠. 2분의 3인데 4를 곱하시면 6이 되겠죠. 자, 그럼 8이죠. 8, 2, 16. 그래서 16 루트 2 나누기 3. 정답은 4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21번입니다. 21번 치고는 상당히 쉬운 문제인 것 같아요. 보통 21번은 이렇게 안 나오죠. 자, A1, 2, 3를 교집합했다고 했는데요. 집합기호 생략하고 쓰면은 A1에 있는 거는 뭐냐면, 자, 1 뺀 거 1 더한 거죠. 0부터 2까지 있는 거고요. A2는 1부터 3까지, A3는 2부터 4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집합하면 네, 2밖에 없네요. 네, 그죠? 여기 이제 A1에 있는 건 제일 큰 게 2인데 A3에 있는 건 제일 작은 게 2죠. 그러니까 두 군데 동시에 있는 건 2밖에 없고 A2에도 2가 들어있죠. 네,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LM에 대해서 L 빼기 M의 절대값이란 건 L이랑 M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건데 그게 2 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L이 여기 있으면은 AL은 여기 좌우에 1씩 더한 거 뺀 거 되는 거죠. L-1, L 플러스 1. 여기 거리가 지금 1인 거죠. 1. 그러면 똑같이 한 칸 옆에 가서 이렇게 찍어 놓을게요. 그러면 제 AL은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요만큼이 AL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M은 어디 있는 거냐면 L과 M의 거리가 2 이하라는군요. L이 여기 중간에 있잖아요. 그럼 M은 여기서 최대한 가까이 있으면 그냥 여기 그 자리가 되는 거고, 최대한 멀리 가면 오른쪽으로 두 칸 가면 여기 이제 M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최대한 멀리 가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M이 있을 수 있는 곳을 표시해보면 M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소라는 건 교집합이 없다는 거죠. 지금 서로 소가 아니라 했는데 서로 소라는 건 교집합이 없다는 거고, 그럼 AM은 뭐 이런 식으로 생길 때 최대한 멀리 가면 좋겠죠. 근데 멀리 가봤자 여기가 이쪽이 이제 M이 되는 거죠. 최대한 멀리 가봤자. 그러면 여기서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해서 그려버리면 교집합이 있죠. 그러니까 서로 서로가 아닌 거죠. 무조건 하나씩은 만날 수밖에 없어요. 더 가까이 가면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는 거겠고요. 디귿 해볼게요. K가 1부터 9까지 자연수인데 모든 AK랑 서로소가 아니면서 원소 개수가 가장 적은 거를 이제 찾고 싶다라고 했어요. 근데 A1, 2, 3는 여기 구해놨고요. A4는 3부터 5까지잖아요. 그러면은 A1, 2, 3, 4에 전부 다 들어있는 건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2가 하나 있으면 2 하나로 니은은 맞는 거고요. 지울게요. 2 하나로 A1, 2, 3랑 겹치는 게 다 하나씩 있는데 A4가 있으면은 A1, 2, 3, 4에 동시에 다 들어있는 원소가 이제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A4는 3부터 5까지, 그 다음에 A5랑 6을 생각하시면 4부터 6, 5부터 7 돼요. 그럼 얘도 이 세 개에 동시에 있는 거는 5 하나 있겠죠. 그 다음에 A7, 8, 9 생각해 보시면요. 얘는 6부터 8, 7부터 9. 얘는 8부터 10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8 하나 있으면 3개 다 커버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2, 5, 8이라는 집합을 챙기시면은 A1이든 A9든 뭘 갖고 와도 하나씩은 겹치니까 이제 서로소가 안 되는 거겠죠. 따라서 3개가 됩니다. 가장 작으면. 디귿 빼고 기억, 니은. 정답 3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직선 두 개의 위치 관계는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해지는데 y절편까지 같으면 일치니까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 같다는 거고, 그 다음에 수직이라는 건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기울기 3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23번입니다. 점을 평행이동할 때는 평행이동한 거 그대로 더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4에다가 a를 더해주시고요. 3에다가 b를 더하는 거죠. 점을 평행이동할 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도형의 방정식을 옮길 땐 좀 조심하셔야겠죠. 자, 그럼 이게 1,5가 되니까 a는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는 2가 되겠습니다. 두 개를 더해주시면 7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24번입니다. P가 Q에 기한 충분 조건이라는 건데, 충분 조건이 된다는 건 P가 Q의 진리집합이 부분집합 속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Q는 지금 마이너스 K랑 K가 X 절편이죠. K가 지금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K가 작아요. 근데 0보다 작다는 건 여기 사이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Q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수직선 위에 이제 나타내 보시면 P는 3부터 4까지 있는 게 P예요. P. 근데 Q가 얘를 포함해야 돼요. Q가 더 커야 된다는 거죠. 근데 K부터 마이너스 K를 그었을 때 이렇게 Q가 더 크면 좋겠고요. K가 막 작아져요. 예를 들어서 1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아예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서 안 만날 수도 있겠고, 뭐 K가 몇이 될 수도 있겠어요. K가 뭐 3.5 이쯤에 오면은 이런 식으로 되면은 또 포함이 P가 Q에 쏙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4랑 K를 비교했을 때 K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Q가 더 큰 집합이 되는 거죠. 만약에 K가 딱 4가 됐을 때 이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P가 Q에 속하는 거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숫자 4가 빨강색이 들어가는 데는 파란색이 안 들어가죠. 빨강색엔 있는데 파란색엔 안 들어가요. 그럼 빨강색이 파란색에 포함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도 안 돼요. 따라서 등호는 안 됩니다. 4보다 크니까요. 가장 작은 자연수 5가 된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25번입니다. 자, 내분점, 외분점 공식은 아까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고, 중점은 1대1 내분점이에요. 그래서 그냥 더해서 반띵하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사실 미지수를 많이 안 넣고 표현 방법이 더 편한 게 있긴 한데, 그래도 교과서적인 표현을 그냥 쓸게요. A랑 B를 그대로 x1, y1, x2, y2라고 할게요. 그럼 중점을 구하시면은 더해서 반띵한 거죠. 그러면은 x1 그리고 x2를 더해서 반띵한 게 1이고요. y12 더해서 반띵한 게 2다라는 거예요. 얘를 이따가 정리를 좀 할게요. 그 다음에 3대1 외분점이면 3 플러스 1분의 3 곱하기 b의 좌표 x2, 그 다음에 더하기 1 곱하기 a의 좌표,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3x2 더하기 x1을 4로 나눈 게 내분점이 4라고 했고요. y 좌표는 3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얘는 2배에서 x2를 먼저 쓸게요. 얘가 x2가 먼저 써져 있으니까 얘는 2배 하시면 4가 나옵니다. 얘는 4배를 할게요. 자, 근데 저희가 구하는 건 선분 AB 길이의 제곱이에요. 그럼 요거 두 점 사이에 거리를 제곱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x2 빼기 x1의 제곱 그리고 y2 빼기 y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걸 구하시려면 여기 식을 잘 보시면 몇 배씩 해서 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니면 뭐 연립해서 x1, 2 직접 다 구하셔도 되긴 하는데요. 저는 니은에서 기억을 2배에서 뺄게요. 그러면 바로 저게 나와요. 얘를 2배에서 빼시면은 x2 나올 거고, 2배 하면 2x1을 여기서 빼니까 x1이 나오고 16 빼기 4, 12가 나올 거고요. y2 빼기 y1이 나올 거예요. 얘도. 그럼 8 빼시면 4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 12제곱 더하기 4의 제곱 160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삼각형 무게중심은 좌표, 세 점의 좌표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2차 함수 y는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이고요. 얘는 y는 2x 더하기 6이에요. 만나는 두 점을 a랑 b라고 했어요. 교점을 찾을 때는 두 식을 연립하는 거죠. 그러면은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이 2x 더하기 6이 되는 거고, 넘겨주시면 교점을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인수분해하기가 좀 귀찮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의 두 근이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a좌표를 x좌표 알파, b좌표를 베타라고 하면은 y좌표는 여기나 여기 대입하시면 되는데 1차에 대입한 게 편하겠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나머지 점 하나는 원점이잖아요. 0,0 더할 때 쓸모없겠죠? 그럼 쭉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여기 0 더한 다음에 나누기 3, 그 다음에 y좌표끼리 더하시면 2로 묶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2를 3으로 나누는 거겠죠? 그게 뭐냐? 그 좌표 xy 좌표 더해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 베타 합치면 10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그러면 얘는 3분의 10, 3분의 여기 10 대입하면 20, 32. 그래서 이게 a, b가 되는 거고, a 더하기 b를 하시면 3분의 42, 그러니까 14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이 유형은 비슷한 느낌으로 많이 변조돼서 앞으로 많이 푸실 거예요. 뭐 극한이라고 이제 배울 단원이랑 섞이기도 하고요. 뭐 미분이라고 하는 거랑 섞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문제는 중요하고 더 어렵게 많이 바뀌어서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2차 함수가 이제 맞나요? 그럼 일단 대충 그려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되고, y는 t라는 거는 이렇게 생기는 거죠. 지금은 두 개 만나죠. 근데 개수가 3개가 된다는 건 언제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여기 꼭지점 지날 때 3개에서 만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요 사이에서 만나면 4개겠죠. 그 다음에 여기 교점 지날 때 3개 되겠죠. 그리고 4개 되겠죠. 교점 지날 때 3개 되겠죠. 다시 4개 되겠죠. 여기 꼭지점 지날 때 3개 되겠죠. 그러니까 교점 지날 때랑 꼭지점 지날 때가 중요하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꼭지점을 찾으면 0,3이죠. 얘는 꼭지점을 찾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묶으시고 x제곱 빼기 2x, 그 다음에 쭉 변형을 하는 거니까 꼭지점이 이제 1 대입했을 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1을 대입하시면 y가 뭐가 나왔냐면 6 빼기 2분의 1이라서 1,2분의 11이 꼭지점이 나와요. 꼭지점 찾아놨고 이제 교점을 찾기 위해서 두 개를 연립하도록 할게요. 왼쪽으로 다 넘기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가 0이다. 따라서 x좌표는 마이너스 1일 때를 여기 대입하시면 2분의 1에다가 3을 더하니까 2분의 7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x좌표가 2일 때는 여기 대입하시면 5가 나와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 거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고요. 꼭지점 표시해 보시면 얘가 0,3, 그 다음에 얘는 1,2분의 11, 그 다음에 교점이 여기가 2,5, 여기는 마이너스 1,2분의 7이 돼요. 그림 너무 안 이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y는 t를 긋는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얘는 이제 두 개에서 만나죠. 근데 세 개가 될 때 아까 살펴봤듯이 언제냐면 여기 꼭지점 지날 때, 그러니까 t가 얼마일 때냐면 2분의 11일 때죠. 2분의 11. 그래서 이때가 2분의 11일 때 하나 되고요. 그 다음에 언제 되냐면 여기 교점 지날 때, y값이 지금 5죠. 그래서 t가 5일 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되냐면 여기 교점 지날 때 t가 2분의 7일 때, 마지막으로 여기 꼭지점 0,3 지날 때 t가 3일 때 지나고, 그 다음에 지금 왜 한 개조라고 하면 안 되는 게 교점이
이렇게 하면서 더 생기겠죠? 3개. 더 내려가면 이제 2개만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 4개를 다 더해주시면 t 값의 합이 됩니다. 2개 더하시면 8이고요. 이거 2개 더하시면 2분의 18이니까 9가 됩니다. 따라서 더해서 17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28번입니다. 이 숫자는 좀 유명한 숫자고 자주 나와요. 좀 눈썰미로 좀 익혀두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i는 4제곱하면 1 되는 거 저희 다 알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8제곱하면 1 되거든요. 한번 직접 해볼게요. z는 이렇게 생겼고요. z에다가 루트 2를 더하시면 여기 루트 2분의 2가 더해져서 i 플러스 1 나누기 루트 2인데 얘도 똑같이 8제곱하면 이제 1이 되는 유명한 숫자예요. 그러면은 이제 z의 n제곱이랑 z 플러스 2의 n제곱을 하면 뭐가 되는지 조금만 관찰을 해보시면 n이 1일 때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이때는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n이 2가 되면 얘를 제곱하는 거예요. 그럼 분모는 2고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그 다음에 앞에 거 뒤에 거 2배 얘 죽고 마이너스 i가 남는 거죠. 얘도 똑같이 해주시면은 얘는 죽고 i가 나와요. 그럼 문제에서 뭐 하라고 했냐면 얘랑 얘랑 더해서 0이 되냐라고 했는데 얘는 더해서 0 안 되죠? 얘는 더해서 0 되죠. 그래서 이때 된다. 그 다음에 n이 3일 때 생각해 보시면 언제 되냐면 뭐가 되냐면 이거 2개를 곱하면 되죠. 1승이랑 2승 곱하면 3승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i를 곱하시면은 i 플러스 1이 되겠죠. 나누기 루트 2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2개 곱하시면 i 마이너스 1 나올 거예요. 4제곱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세제곱일 때 더하면 0 안 되죠. 제곱을 제곱하면 되겠죠. 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 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해서 0 안 되죠. 일단 여기서 이제 8제곱하면 1 되겠네 보이시고 그러면은 9승은 1승이랑 같겠네 8개 마디로 순환하겠네 이게 보이시면 돼요. 5제곱은 z에다가 z 4제곱을 곱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굳이 계산을 안 해보셔도 당연히 얘를 더해서 0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 더해서 0이 안 됐으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한 것끼리 더해도 0이 안 되겠죠. 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6제곱 같은 경우는 제곱에다가 4승을 곱하면 i랑 마이너스 i가 나올 텐데 얘는 또 되겠죠. 그 다음에 n이 7일 때 생각하시면은 이제 6승에 1승을 곱하셔도 되고 3승에 4승을 곱해도 되겠죠. 그러면 3승에 4승을 곱하시면 이렇게 나오겠고요. 더하면 0이 안 돼요. 그 다음에 n이 8일 때 생각하시면 4승을 제곱하시면 1이랑 1 나오는데 더하면 0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8일 때 1이 됐으면 z의 9승은 z 8승에다가 z 곱하는 건데 8제곱은 어차피 1이니까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n이 9일 때랑 1일 때랑 똑같고 10일 때 2일 때 이렇게 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n이 언제까지 간다고 했냐면 몇 이하라고 했죠? n이 25 이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16까지 했고 17, 18, 19, 20, 25까지 했죠. 21, 22, 23, 24 마지막으로 여기 25 하면은 되는 게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겠죠. 따라서 가능한 n은 6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9번입니다. 29번하고 30번만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나머지는 꽤 평이한 문제였어요. 자, 전체 집합이 20 이하 자연수라고 했고요. A랑 B가 원소 개수 8개, 교집합이 1개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집합 A를 그렸고요. 얘를 복사해서 B를 그립시다. 그러면 제가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해놓을게요. 그러면요, 개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기 1개 있는 거고 8개, 8개 되려면 여기 7개, 7개가 돼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나랑 다 조건은 조금만 이따 생각합시다. 핵심인데 조금 어렵고요. 문제에서 물은 게 A 집합 원소합에서 B 집합 원소합을
빼라고 했어요. 그게 최대가 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원소 개수 말고 원소의 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거를 다 더한 걸 1번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 2, 3이 있으면 다 더하면 6이죠. 그거를 이런 식 기억, 니은, 디귿이라 할까요?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그러면은 SA는 기억, 니은 더한 거고 SB는 니은, 디귿 더한 거를 이제 빼는 거죠. 그러면은 기억 빼기 디귿이 되는데 이게 최대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커지겠죠. 그래서 기억은 최대한, 여기 있는 건 최대한 커지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B에 있는 거, 디귿은 최대한 작아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집합 A의 원소를 고를 때는 최대한 큰 거 고르셔야 되고 1부터 20 중에서 B에 있는 거를 고르실 때는 최대한 작은 거를 고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큰 거 작은 거를 못 고르겠죠? 나 다 조건 때문에. 집합 A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큰 숫자 이렇게 막 골랐는데 뭐 예를 들어서 18을 골랐어요. 그럼 이제 고를 수 없는 게 뭐가 되냐면 합쳐서 9의 배수가 되면 안 된대요. 그럼 얘랑 합쳐서 9의 배수 된 거. 예를 들어서 9랑 18을 골라버리면은 두 개를 더하면 27이니까 9의 배수가 되니까 이거 두 개는 같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집합 A에는 9랑 18 중에 하나를 만약에 꼭 골라야 돼 라고 한다면 누굴 골라야 돼요? 크면 좋겠으니까 A는 얘를 고르고 얘를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서로 뭔가 같이 못 들어가는 애들이 누가 있는지 좀 조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이 정해졌어요. 1이 있으면 1이랑 같이 못 들어가는 애는 누구냐면 더해서 9 되는 게 8, 더해서 18 되는 게 17, 더해서 27 되는 거 이제 넘어가죠. 그럼 1이 골라지면은 8이랑 17은 못 들어가요. 근데 당연히 1보다는 8을 골라야겠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서로 이제 침범하는 애라고 해야 되나? 그 팀이 다르다고 할까요? 팀이 다르다. 네. 1이 있으면 이쪽 팀은 못 들어가겠죠? 그런 걸 이제 좀 조사를 해봅시다. 근데 이게 뭐 배수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나머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9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9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는 거는 1, 10, 19 있어요. 9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되는 건 2, 11, 20 있고요. 9로 나눈 나머지가 3이 나오는 거는 3, 12. 그 다음에 21은 없죠. 4가 나오는 건 4랑 13이 있어요. 여기서 그 다른 팀이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요. 얘는 나머지가 1이잖아요. 그럼 9로 나눈 나머지가 몇인 애들이 다른 팀이 될 거냐면 딱 더해서 9의 배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8 같은 애들이 아까 안 됐었죠. 그런 게 또 뭐가 있어요? 17이랑 1 더하면 18이니까 9의 배수고 10이랑 17 더해도 27이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9로 나눈 나머지가 8인 애들. 그 다음에 여기서는 7인 애들. 7이랑 16. 얘네끼리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골라서 더하시면 9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거, 7인 거 더하면 9의 배수가 되겠죠. 얘는 9로 나눈 나머지가 6인 거, 5인 거 해서 여기 6, 15, 5랑 14. 그러면 이 왼쪽 팀에서 만약에 한 개 골랐으면 오른쪽 팀에 있는 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도 그렇고요. 그럼 저희가 지금 안 한 게 9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거 9랑 18. 자, 이렇게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집합 A는 총 8개를 골라야 돼요. 그러면은 큰 거부터 골라볼게요. 20 골랐어요? 라고 하면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기선 또 고르려면 고를 수도 있겠지만 여기 이쪽 팀은 이제 못 고른다는 거고 두 번째 큰 거 19 골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못 고른 거고 세 번째 큰 거 18 골랐어요? 아까 했듯이 얘네 중엔 하나만 되죠. 그래서 9는 이제 못 골라요. 그 다음에 큰 숫자 어딨나요? 17 못 고르죠? 그 다음 큰 거 16 못 고르죠? 그러면 15 골라야겠고 14 골라야겠고 얘는 이제 끝났죠. 그 다음에 5개 골랐으니까요. 3개를 더 고르셔야 돼요. 그러면 13, 12 끝났고 하나, 둘, 그리고 셋 요렇게 고르면은 최대한 크게 A 집합 원소 8개 고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요. 똑같이 생각을 하시는데 10으로
10의 배수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1이 오면 9가 못 오죠. 더해서 10이 되니까. 그러면은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1이랑 9가 서로 다른 팀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는 거는 1이랑 11이 있겠죠? 그 다음에 얘네는 그럼 반대팀이 누굴까요? 이런 애들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9인 애들 9랑 19가 되겠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골라서 더하시면 10의 배수가 되니까요. 나머지가 2인 거 2랑 12가 있겠고요. 3인 거 3이랑 13 4인 거는 4랑 14 그 다음에 얘네 반대팀을 좀 찾아주시면 나머지 8인 거 나머지 7인 거 나머지 6인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안 한 게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거 그러니까 10이랑 20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5인 거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얘랑 얘는 같이 있어도 되죠.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되고 이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9랑 18 같은 애들인 거죠. 10이랑 20 중엔 하나만 있어야 되고 두 개가 있을 순 없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5인 거 5랑 15도 뭐 둘 다 없어도 되긴 한데 있으면 하나만 있어야 되는 애들인 거죠. 그럼 이번에는 최대한 작은 거부터 골라야 되겠죠. 그러면 1, 2, 3, 4 골라주고 그러면 너희는 이제 못 골라. 그 다음에 5 고르시고 15 못 골라. 그 다음에 6 고르고 싶은데 없어졌고 6, 7, 8, 9, 10 고르고 20은 못 고르고 그럼 지금까지 6개 골랐죠? 그러면 2개를 더 골라서 7개, 8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일단은 A의 합이 최대가 되고 B의 합이 최소가 되게끔 고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게 교집합이 1개가 되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겹치는 게 1개가 아니고 2개 있어요. 여기 10, 11, 여기 10, 11 있죠. 그럼 2개가 겹친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A나 B 중에서 누군가 한쪽에서는 10이나 11 중에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위에서부터 한번 생각하고 안 되면 B에서 생각할게요. A가 10이나 11을 포기한다 치면은 누구를 영입할 수 있냐면 뭐 이 둘 중에 뭐 하나를 포기했어요. 그러면은 영입할 수 있는 애가 이거 3개 중에 하나죠.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고 얘네를 영입해도 문제인 게 1, 2, 5는 이미 여기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A는 얘네를 포기하더라도 교집합 원소가 1개가 되게끔 못해요. 그러니까 A는 포기를 해봤자인 거고요. 따라서 B가 10이나 11 중에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B는 다 더해서 최대한 작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B가 작아지려면 10이랑 11 중에 누구를 포기해야 되냐면 작은 걸 포기해야 되겠어요? 큰 걸 포기해야 되겠어요? 난 최대한 작고 싶어요. 그럼 작은 거랑 큰 거 중에 10이랑 11 중에 큰 거를 포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 빼고 중에 그나마 작은 거는 얘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B는 1, 2, 3, 4, 5, 10, 12, 13이 되는 거고요. A는 11, 10, 11, 14, 15, 6도 있고요. 18, 19, 2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광펜 칠해진 거 더하시고 여기 형광펜 칠해진 거 11 빼고 13으로 바꿔서 더한 거를 서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쭉 더하고 쭉 빼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20, 19, 18 그리고 15, 14 그 다음에 치고 11, 16이 이제 A의 원소를 다 더한 거 SA가 되겠죠. 그 다음에 B를 다 더한 걸 이제 뺄 건데 계산을 그나마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3, 2, 1 먼저 쓸게요. 3, 2, 1 그 다음에 4, 5를 쓸 건데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은 뭐가 남았냐면 10, 12, 13 남았어요. 이렇게 쓸게요. 물론 그냥 빨간 것끼리 다 먼저 더하신 다음에 파란 걸 다 더해서 빼셔도 되는데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좀 편한 게 얘네를 빼면 17이에요. 얘네를 빼도 17이에요. 얘네를 빼도 17이에요. 17이
3개네요. 51. 얘네를 빼면 10, 얘네를 빼면 10. 이 2개예요. 그 다음에 얘네를 빼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2개니까 마이너스 4. 얘 빼면 마이너스 4. 전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그러면은 51에서 요거를 계산하시면 12죠. 그러면은 63이 나오네요. 따라서 정답이 63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정수 mn에 대해서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있는데 2차 함수 최대값이 있대요. 그럼 2차 함수는 아래로 블록하지 않고 위로 블록한 거고 여기 y좌표가 0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1차 함수가 2차 함수랑 이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이 0은 지금 이 f에서 함수값이 0이 된 게 여기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2차 함수가 n,0을 지난다는 뜻이잖아요. 둘 다 이 점을 지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n,0이 여기 꼭지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n 플러스 4를 찍었을 때 여기가 32n이 되는 거고 1차 함수가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거겠죠. 조금 똑바로 그려볼게요. 자, 상황을 파악했으니까 그림을 조금 더 제대로 그리시면은 여기가 n,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n 플러스 4라고 했을 때 여기를 32n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두 점을 지나는 게 1차 함수 gx가 되는 거예요. 이게 2차 함수 f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조건은 조금만 이따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fx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m,0이니까 자, 이렇게 쓰시는데 최고차항 계수 아직 모르는데 a는 문제에서 쓰니까 그냥 p라고 합시다. m 플러스 4를 대입하시면 여기가 빼지면 4의 제곱 16p죠. 그게 32n이 된대요. 그래서 p 값이 2n이 되는 거고 그럼 fx는 자, p 자리 2n 대입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 최고차항 계수 음수라 했으니까 n은 일단 음수예요. 그 다음에 g를 식을 찾을 건데요.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돼요. 그럼 x는 m 플러스 4에서 m을 빼는 거고요. y는 32n에서 0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4분의 32n이니까 8n이 나오죠. 그래서 기울기가 8n인데 얘는 m,0을 지나요. 그러면은 자, 요렇게 식이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빼고 이렇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a가 정수인데 0, 1, 2, 3, 4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일단 g m 플러스 a는 뭐냐면 여기 이제 m 플러스 a 대입하시면 8na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f에다가 m 플러스 4 대입하시면 m 플러스 a 대입하시면 m 빼면 a 제곱이니까 2na 나오겠죠. 근데 문제에서 이거 사이가 되는 b의 개수를 물었어요. a, b의 개수를 물었는데요. 그럼 8na 하고 2na 사이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겠죠. 근데 a가 0부터 4까지 변할 수 있는 정수예요. 그러면 a가 0일 때부터 1, 2, 3, 4일 때 총 몇 개인지 세시면 되는데요. 여기 제곱이죠. 네, m 플러스 a를 대입하면 a의 제곱이 나옵니다. 네, 제곱하시면 되고 아까 전에도 말을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정수 있을 때 등호 2개 포함되어 있으면 이 사이에 있는 정수 개수는 뒤에서 앞에 거 뺀 다음에 플러스 1 하면 되죠. 그러니까 개수가 b의 개수가 뒤에서 앞에 거 뺀 다음에 플러스 1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a가 0일 때는 몇 개냐면 여기 0 대입하시면 1이에요. 1 대입하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2n 빼기 8n이니까 마이너스 6n 더하기 1이에요. n이 음수니까 이거 양수거든요. 자, 그 다음에 2를 대입하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4 곱하기 2n 8n 빼기 16n 그러면 마이너스
8n 플러스 1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3을 대입하시면 9, 28에서 24 빼시면 똑같이 마이너스 6n 플러스 1, 4를 대입하시면 16에다가 2 곱해서 32n에서 32n 빼니까 한 개가 나와요. 그게 a가 0일 때 한 개, 1일 때 이거 개수, 2일 때 이거 개수 이렇게 나오면 이걸 다 더한 게 마이너스 20n 플러스 5가 되겠죠. 그 개수가 45개다 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 이거 왜 나왔을까요? 이거 다 더하면은 20인데 제가 0을 a로 착각해서 썼나 보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n 값이 마이너스 2다 라고 구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f랑 g랑 다 구한 거죠. 자, 여기 마이너스 2를 그냥 대입하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m이 궁금한데, 자, f제곱에서 g제곱을 뺀 게 0이 되는 식은 최대 최소를 더하면 8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m 값도 구할 수가 있을 건가 봐요. 자, 그러면은 f제곱에서 g제곱을 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요, f제곱에서 g제곱을 빼는 건, 이거 올바른 기호는 아닌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fx라고 제대로 써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아이고, 왜 자꾸 이걸 이렇게 쓰냐. 죄송해요. 제곱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거 2개 빼주고 더하면 되거든요. 자, 근데 이게 는영을 계산할 때 방정식 풀 때 이제 는영 계산할 때 마이너스 4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은 f를 마이너스 4로 나눈 게 x 빼기 m의 제곱일 거고요. g를 마이너스 4로 나눈 게 4 곱하기 x 빼기 m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전부 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로 나눠서 바로 계산을 할게요. 그럼 얘네끼리 더한 거, 뺀 거를 하시면 돼요. 얘네끼리 이제 더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더한 거 먼저 할게요. 그럼 x 빼기 m으로 묶으면 얘는 x 빼기 m 될 거고요. 더하는 거니까 플러스 4 될 거고, 그 다음에 빼면 어떻게 될 거냐면 x 빼기 m으로 묶으시고 앞에서 뒤에 걸 빼시면 x 빼기 m 빼기 4가 되겠죠. 그럼 는영이 되는 x 값이 m 빼기 4, m 플러스 4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그런 x의 최대 최소의 합이 8이라고 했어요. 실근 중에서요. 그러면은 최대 m 플러스 4, 최소가 m 빼기 4죠. 두 개 더하면 2m인데 그게 8이라고 했으니 n 값이 4가 나오는 거고요. 그럼 fx, gx를 전부 다 이제 구하게 된 거죠. 여기 자리에다가 이제 4를 대입하시면 되는 거고, 문제에서 물은 것이 뭐냐면 FO, GO를 곱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FO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GO는 마이너스 16이 되니까 두 개를 곱하시면 64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치느라 고생하셨고요. 꼭 애매했던 부분들 한 번 더 복습해 보시고, 그리고 자기가 풀었더라도 한번 남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해설지는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 챙길 것들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뭐 맞추고 틀렸다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어차피 모의고사잖아요. 네, 그래서 챙길 것들 잘 챙기시면 좋겠고, 거기에 이제 제가 찍은 영상이나 제가 블로그에 올린 이미지 손풀이가 복습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해주시면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